지난주 화요일 5월 13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주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를 단체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전 5월 7일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양산 1호기 출고식도 진행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단 일주일 안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배보입니다. 동북아 안보연구센터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한 주 사이 한국 K방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상 권유자나 가상 회의록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보도일자와 출처가 명확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5월 13일 폴란드 총리 투스크 방한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서울에 도착한 건 5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단순한 외교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뉴스웨이 4월 17일 보도, 그리고 다음 뉴스 5월 14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품 무기 거래에서 시스템 패키지 거래로 전환. 폴란드는 지금까지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18문을 한국에서 도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다음 단계로 KF-21을 보라매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함께 묶는 패키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폴란드 현지 생산 확대. 폴란드 부마르와뱅디 합작 공장이 천무 200문 현지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K2 전차도 폴란드 현지 라인 추가가 논의됐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회담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안보 동맹입니다. 이 발언이 무슨 의미일까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미국 무기 대안이 아닌 동등한 기술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망입니다. 향후 5년 안에 폴란드가 한국 방산 누적 도입 규모를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약 400억 달러 누적 계약을 2배 이상 확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같은 주 나토 30개국 대사단의 한화 방문입니다. 5월 13일쯤 나토 회원국 30개국 대사단이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HD 현대중공업 한정부문을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은 이걸 사전 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토가 한국 방산 기업의 생산 능력, 기술 수준, 납기 신뢰도를 직접 점검하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고 터키입니다. 6개국입니다. 이번 30개국 대사단 방문은 나머지 24개국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망입니다. 향후 3년 안에 나토 회원국 중 추가로 5에서 7개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누적 규모를 현재 145억 달러 연간 기준에서 2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됩니다. 세 번째, 5월 11일 에스토니아 천무 추가 공급과 터키 정면 충돌입니다. 5월 11일 같은 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의 천무 3문 추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터키 정부가 에스토니아에 탄약 공장을 진출시킨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시장에서 한국과 터키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국경과 직접 맞닿은 나토 동부라인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는 완성 무기로 진출했고 터키는 탄약 공장이라는 인프라로 진출했습니다. 전략이 다릅니다. 한국은 단기 납품, 터키는 장기 종속. 전망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한국 천무를 추가 도입한 결정은 단기 안보 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향후 2년 안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트 3국 전체가 한국 천무 운영국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 5월 7일 KF-21 보라매 전투용 적합 판정과 양산 1호기 출고입니다. 5월 7일 한국 공군이 KF-21 보라매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카이 4000 공장에서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KF-21은 한국이 25년 동안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01년 개발 구상에서 출발해 2022년 7월 첫 비행, 2024년 6대 시제기 비행 시험 완료, 그리고 2026년 5월 양산 시작. 지금까지의 도입 의향국은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분담금 일부를 부담했지만 분담금 분쟁 때문에 한때 협력이 흔들렸습니다. 5월 들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이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투스크 총리 방한 회담에서 이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UAE와 필리핀도 잠재 도입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협상 단계지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전망입니다. KF-21 첫 해외 도입 계약이 2027년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는 폴란드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5월 8일 K2 전차 엔진 KTF-5500 독립선언입니다. 5월 8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장수명 제트 엔진 KTF-5500의 개발 완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K2 흑프 전차는 독일 NTU사의 MT-883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K2도 MTU 엔진을 박았습니다. 문제는 MTU 엔진이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거부하면 K2 수출이 막힙니다. KTF-5500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1500마력급 엔진입니다. 7년 개발했고 이제 K2 차세대 모델에 적용됩니다. 세계에서 1500마력급 전차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 뿐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전망입니다. KTF-5500이 양산되면 K2 수출에서 독일 변수가 사라집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추가 도입 검토국 협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방산 수출 75조 잭팟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4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누적 75조 원 규모 계약 중 실제로 한국 기업이 손에 쥐는 돈은 약 11% 수준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폴란드 현지 생산 비율이 높습니다. 부마르와 뱅디 합작 공장에서 만드는 천무 K2 라인은 폴란드가 생산 일자리를 가져갑니다. 둘째, 기술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부 핵심 기술을 폴란드에 전수해야 합니다. 셋째, 폴란드 현지 정비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한국이 부담합니다. 이게 한국 방산 수출의 실제 수익 구조입니다. 전망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이 패키지 수출로 전환하면서 21% 비율이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품 수출은 가격 경쟁만 보지만 패키지 수출은 부수 서비스와 후속 정비까지 묶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안에는 여전히 폴란드 현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출 145억 달러가 곧바로 한국 GDP 145억 달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 방산이 직면한 변수입니다.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일본입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일본 방산 수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이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5월 초 나왔습니다. 향후 3년 안에 일본이 한국이 점유한 시장 일부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방산은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납기가 길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입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안보 분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 비율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동시에 한국 무기의 미국 부품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제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에 양면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서는 나토 시장 확대 기회가 원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부품 의존도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변수는 인구입니다. 2024년 한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OECD 최저입니다. 방산은 고숙련 인력 산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곳만 해도 향후 10년 동안 2만 명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서 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한국 방산의 장기 변수입니다. 여덟 번째, 5월 10일 천공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도입입니다. 5월 10일 한국 LIG 넥스원이 천공 방공망 시스템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도입 협상 진척을 발표했습니다. 천공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방공망 시스템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PAC-3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약 60% 수준이고 성능은 거의 동등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천공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번 협상은 2차 추가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UAE는 첫 도입 협상이 본격화된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록히드 마틴이 거의 독점하던 중동 방공망 시장에
한국이 처음으로 균열을 만든 사건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 무기와 러시아 무기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떨어졌고 미국 무기는 가격과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천금은 그 빈자리를 정확히 채웁니다. 전망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4개국이 모두 천금 운용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전체 방공망 시장의 약 25%를 한국이 가져가는 시나리오입니다. 9번째, 5월 7일 K9 자주포 핀란드 탄약 시장 확장입니다. 5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에서 K9 자주포 탄약 현지 생산 계약 추가 진척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탄약 공장은 한 번 건설되면 30년 이상 운용됩니다. 한국이 핀란드 영토 안에 탄약 생산 인프라를 만든다는 건 나토 동부라인 전체에 한국이 장기 보급 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소해요. 같은 주 루마니아에서도 나토 무기 보급망에 한국 부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7일 보도된 루마니아 나토 무기 유출 분석에 따르면 한국 부품이 직접 도입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거래에서 한국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향후 3년 안에 한국이 나토 보급망 안에서 단순 완성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부품 생산자 지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산업 구조 자체의 격상입니다. 10번째, 5월 12일 모가미 호위함 호주 시장 갭입니다. 5월 1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점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한국 HD 현대중공업도 호주 호위함 사업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 모가미가 선택됐습니다. 선정 이유는 일본과 호주가 같은 영어권 군사 동맹인 AUKUS 플러스 협력 구조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미츠비시가 호주 현지 정비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방산이 직면한 진짜 위협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가격 경쟁력은 약하지만 영어권 동맹 네트워크와 외교 자산이 강합니다. 한국이 나토와 중동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영어권 핵심 동맹인 호주, 캐나다, 영국 시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한국이 향후 5년 안에 영어권 시장에서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정부 차원의 외교 패키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5월 12일 외신 분석은 한국 방산이 기술과 가격에서는 일본을 앞서지만 외교와 영어권 네트워크에서는 일본이 우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채워야 할 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룬 5월 한 주의 사실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5월 7일 KF-21 전투용 적합 판정과 양산 1호기 출고 사실입니다. 5월 8일 K2 엔진 KTF-5500 독립선언 사실입니다. 5월 11일 에스토니아 천무 추가 공급과 터키 탄약 공장 진출 사실입니다. 5월 13일 폴란드 총리 투스크 방한과 나토 30개국 대사단 한화 방문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단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흐름이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K방산이 단품 무기 거래를 넘어 시스템 동맹 단계에 진입한 신호입니다. 다만 75조 계약 중 11%만 실제 수익이라는 함정,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추격, 미국 트럼프 2기의 라이센스 변수,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 위험, 이 네 가지가 향후 5년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치를 결정합니다. 저는 조배보입니다. 동북아 안보연구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